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주식명가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대급 껄무새 구간입니다. 비트코인 할 걸, 미국장 할 걸, 일본장 할 걸, 이렇게 자꾸 후회하게 되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하는 구간에서 자,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제 현재와 미래일 뿐이죠. 그렇다면 좋은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기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잡아보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또한 있으실 텐데요. 그 고민 역시 지금 이 시간에서도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습니다. 전화 01786-1022번, 01786-1023번이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8200번으로 남겨주시면 역시나 한 분 한 분 여러분께 있어서 정말 심도 깊게 앞으로의 방향성 점검 도와주실 테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많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더불어서 실시간 채팅 또한 열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씩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대한 수익 만세를 외쳐보면서 우리 계좌 꽃피는 춘 3월에도 피워봐야겠죠?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식명가 2부 우리 두 위원님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주식명가 MTNW 김민재 위원, 나현우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두 분이 다 별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일단 로봇좌로 유명하시고 또 해성좌로 유명하신데 한 분 한 분 이야기는 좀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로봇좌와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3월을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빅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3월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FOMC라든가 여러 가지 금리 쪽에 있어서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리고 저 PBR 혹은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거는 쪽도 있어서 뭐 총선 전에는 좋을 것이다라는 방향 또한 있는데 3월 전망부터 내려봅니다. 위원님, 네. 좋을까요? 네, 방금 앞서서 화산앵커님께서 껄무새라고 네.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냥 밑바탕으로 깔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코인이 좋다, 미국 증시가 좋다, 일본이 좋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결국은 따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차피 보게 됐을 때 답지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구간 때 이미 올라가 있으면 우리가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 되지만 지금 일본과 미국이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아직 안 올라갔다면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한국도 곧 조만간 따라 올라갈 상황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마저 이제 사지 않는다면 이제 마지막 껄무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속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모멘텀은 뭐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큰 변화가 나올 만한 이슈는 없다. 즉 금리 정책 변화 말고는 없는데 사실상 뭐 지금 5월달, 6월달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에는 증시에 큰 이슈는 없을 거고 여기다가 반도체에 대한 실적, 뭐 AI에 대한 성장 때문에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 즉 우리가 또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는 오히려 이제 이 PC 발표를 기다린 동안 횡보를 했지만 오히려 이제 급상승을 했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월요일장에서 장이 열렸을 때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뭐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하루 쉬었다가 화요일날 가면 가겠지라는 생각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우리는 지금 오히려 답안지를 보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수의 위치를 한번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첨단 산업이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다. 즉 반도체, AI가 성장을 하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 스마트폰, 삼성의 스마트폰에도 지금 AI가 탑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되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로봇도 분명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을 때 지금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AI 덕분에 상쇄되면서 오히려 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한국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됐을 때 제가 계속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올해 지금 현재의 위치가 바로
작년 6월 달과 8월 달의 고점 위치에 도달해 있고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점대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고점대 위치에서는 계속 바로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밑으로 빠지고 내려갔다면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본이 괜찮고 미국도 괜찮고요. 지금 뭐 코인도 괜찮고 즉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여기다가 AI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사그라들면서 골디락스를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이 구간대, 즉 작년의 고점이 이제 올해의 고점이 넘어선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일본과 미국과 마찬가지로 드디어 한국도 이제 금리 인하하기 전에 있었던 제일 높은 고점까지 한번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서 물론 중간에 3,000대에서 한번 저항은 받겠지만 이번에 2,700대만 잘 돌파가 된다면 우리도 시원한 상승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껄무새 되지 말고 지금 적극적으로 베팅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오히려 답안지 보고 있는 거다.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을 때 한국장에 있어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또 오산일 수 있겠습니다. 자, 잘 버텨주고 있는 시장, 옆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에너지 응축 후 다시 한번 3,000선 이상을 트라이할 수 있는 구간이 온다면 그 기회마저도 놓치지 말자고 힘주어 말씀 주셨습니다. 좋네요. 자, 그러면 나현우 위원님과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혜성좌라고 별명이 생겼다고 했는데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나현우 의원님은 3월장 좋다고 보십니까? 예, 꽃피는 3월인 만큼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는 3월이다. 이렇게 예. 우리 시청자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시장을 보실 때요. 항상 이 시장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인 먼저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나스닥, 니케이, 일본 시장, 미국 시장 모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배경에는 역시 나스닥의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가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고 일본 역시 TSMC가 일본 정부와 이런 합작 그 반도체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니케이 지수 역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흐름을 보신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눌림을 줄 때 저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왜 3월이 기회인지 제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자, 이게 바로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지지에서 매수하고 저항에서 매도하는 이런 지지 저항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지수든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정의 성격을 항상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코스피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1월 달부터 10% 가까이 지수 하락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지수가 11% 가까이 되돌림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 만큼 이격 조정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바로 이 이격 조정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비해서 선 조정을 먼저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렇게 이격 조정을 보여줬을 때 오히려 3월달 더욱 그 저점 기회로 보시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일간 차트에서도 이런 이격 조정을 잘 소화해내고 있고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봉에서도 윗꼬리와 이 밑꼬리를 잘 달아줬기 때문에 이번 달 3월달 다음 주는 양선 자리도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자, 월봉에서도 이 윗꼬리를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룸을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차트를 통해서 왜 3월이 기회인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 코스피보다 되돌림,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는 먼저 선 조정을 받았더라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선 이격 조정을 먼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더 큰 폭의 이격 조정을 만들어줬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보신다 하더라도 이런 이격 조정을 잘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히려 저점 기회로 보시는 관점이 맞겠고요. 자, 주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봉에서도 이 밑꼬리 딱 10주선을 지지하면서 밴드 기준선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윗꼬리를 잘 달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월달 이 윗꼬리를 커버하는 상승 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역시 시장 주도 섹터를 어디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저는 역시 AI와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3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TSMC의 그 일본 증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반도체 섹터에 중심을 해보시는 전략 추천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모멘텀이 더 있어요. 4월 달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3월 달 뭐 연기금을 활용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 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부양책까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월 달은 긍정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이런 이격 조정을 잘 소화하고 있을 때 저점 기회로 보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승룸이 좀 보인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두 의원님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시네요. 이럴 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으로 더 많이 포커싱을 하면 좋을까 고민되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저희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응 또한 3월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로 내일부터 장이 열리죠.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쪽으로 전화, 문자 바로 주십시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채택 확률이 높습니다. 두 위원님께 직접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역시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위원님께서 제대로 전망 좋은 3월 정말 내 종목에 있어서 대응 또한 좋게 펼칠 수 있는 방법들 언급 주신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와 종목군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기회가 있을까? 자, 먼저 김민재 의원님. 네. 워낙 로봇좌로 유명하시니까 로봇일지 싶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첨단 산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네네. 네, 첨단 산업 쪽에서는 뭐 반도체도 있고 AI도 있고 또 로봇 또는 뭐 XR 기기 종류가 다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상 반도체는 뭐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서 저는 특히나 로봇 쪽에 계속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별명이 로봇자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안내해 드릴 때, 즉 로봇에 관련된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할 때는 꼭 매수하셔야 굉장히 큰 수익을 좀 보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지금 AI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소프트웨어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그냥 어디에 탑재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뭐 현재 뭐 PC에 사용되고 있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삼성에서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면서 애플도 이제 애플카를 접고 오히려 AI 생성형 AI에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즉 AI가 급속도로 지금 발전을 하면서 이 탑재될 만한 스마트폰 또는 기기가 필요한 건데 결국은 이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입니다. 큰 공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위험도가 높은 곳에도 로봇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기업들이 이 경기 침체가 오거나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비용을 줄이는, 즉 인원 감축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내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이 대기업들 모두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모두가 이 로봇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사람의 채용을 점점 줄여내고 결국은 이 로봇들을 현장에 투입하면서 비용을 줄이겠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피규어 AI라고 얘기를 좀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총 뭐 1위를 다투고 있는 이 애플과 시총 1위를 다투고 있는 MS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인 엔비디아가 모두 지금 로봇 쪽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재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로 로봇들이 상장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로봇들이 또 급등하게 됐을 때에는 기존에 같이 상장되어 있었던 로봇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LG 쪽에서도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M&A나 지분 투자를 더 로봇 쪽에다 딱 콕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LG는 지금 가전이나 전장 쪽에서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잘 잡히고 있었고 이 스마트폰 사업에서 맨날 적자를 보면서 벌었던 돈을 스마트폰을 메꾸는 쪽, 스마트폰 사업 적자를 메꾸는 쪽을 계속 몇 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스마트폰을 딱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뭐 최대 실적이 나오면서 성과분 뭐 750%를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적자에다 돈을 쏟아부을 부분이 없다 보니 돈이 남는 거죠. 이 남는 걸로 뭐 할 것인가? 이제 가전 업체로 전략하고 싶지는 않겠죠, LG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같이 경쟁할 만한 스마트폰을 제외하고 이제 경쟁할 만한 걸 찾았을 때 지금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엔젤 로보틱스도 이제 상장을 할 텐데 LG 같은 경우에는 로보스타, 로보티지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상장할 엔젤 로보틱스의 지분도 역시 갖고 있는 만큼 지금 결국은 로봇 쪽에서 모멘텀이 AI에 대한 이 성장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종착지를 로봇, 뭐 테슬라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계속 동영상 업로드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AI와 반도체의 성장에서 로봇을 놓치면 안 되고 특히나 시점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딱 로봇을 꼭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 1년 360일 로봇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망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뭐 엔젤 로보틱스 신규 상장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다긴다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로봇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한 재료 모멘텀은 있어 보입니다. 자, 타픽 종목들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후 더 이야기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현우 위원님께서는 어떤 쪽 픽해 주실까 궁금한데 아까 전에 시장 전망해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언급 주셨던 게 AI나 반도체 쪽이 좋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두 개 다 볼까요? 아니면 저는 거기서 반도체를 반도체? 말씀드릴게요. 예. 역시 반도체를 저는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해성 네. 그거 말씀해 주셨는데 해성처럼. 저희 시청자님들은 아마 제가 반도체로 더 그래요? 많이 알아주실 거예요. 반도자셨군요. 예. 예, 제가 반도체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이유는 예. 결국 AI하고 뭐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게 발전하면 결과적으로 그거에 필요된 거는 발전된 반도체입니다. AI도 활용하려면 반도체가 들어가고 로봇을 결국 그 뇌를 움직이게 하는 거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어요. AI 산업이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글로벌이한 기업들이 다 AI와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역시 반도체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반도체 선점을 위해서 전 세계적 그리고 국내 시장을 보더라도 피말리는 경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HBM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세 개의 기업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TSMC 그리고 최근에 그 오픈 AI에서도 엔비디아와 그 반도체 칩 경쟁 이슈가 있죠. 이만큼 지금 세계적 흐름은 이 반도체를 선점하기 위해서 거의 총성 없는 혈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맞춰서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사활을 걸고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발전할수록 우리 반도체에서는 고성능, 저전력 이런 반도체들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섹터에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HBM 관련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최근에는 뉴로모픽 관련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HBM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점점 그 고성능화되면서 과거에는 D램을 단일 램으로 공급을 했다면 지금은 여러 램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드는 HBM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삼성에서 그 갤럭시 S24에 AI를 탑재하면서 추가적으로 그 모든 전자제품에 AI를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역시 탑재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 쪽도 깊게 보셔야 되고, 저는 무엇보다 앞을 보고 더 최첨단 이런 반도체를 보셔야 되잖아요. 사람처럼 생각하고 연산 능력을 갖고 있는 뉴로모픽 칩, 이 섹터에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최근에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HBM 필요하고요. 온 디바이스 AI 앞으로 이제 사물단에서 알아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이 사람 수준일 경우 뉴로모픽 칩까지 연결이 되겠죠. 관련주는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3월 긍정적인 뷰와 함께 어떤 섹터에서 더 수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로봇과 반도체로 좁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갖고 계시는 종목에 있어서도 비전 나눠봐야겠죠. 전화, 문자 모두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접수 주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전화 문자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전화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휴 푹 쉬셨을까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 기아요. 기아요? 예. 오, 매수가 궁금해집니다. 이 기아가 10년인지 11년 됐어요. 정말요? 예. 그럼 지금 좀 팔아볼까 싶은 생각이 예, 드시는 예. 거군요. 네. 매수가 궁금해집니다. 10년 전이면 얼마 네. 정도일까요? 그때 6만 3천 원에 샀는데, 네. 그때 사고 한 뭐 3만 얼마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때는 아팠죠. 예. 예. 그러다가 지금 그냥 뒀거든요. 10년인가 11년 됐는데, 어떻게 할지. 근데 저번에 금요일 날 조금 팔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고수셨네요, 시청자님. 와, 그러면 이제 조금 챙기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셔서 연락 예. 주신 것 같은데요. 좀 팔았는데 예. 이거를 그냥 놔두고 가야 되는지 팔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되는데요. 좋습니다. 혹시 다른 종목들도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있어요. 삼성전자도 예. 있어요. 많아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기아 최근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김민재 위원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아주 목소리가 밝아 보이십니다. 네, 일단은 매수가 63,000원대 제가 한번 차트 돌려보니까요. 2011년에서 한 13년 사이 요때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좀 오랫동안 보유하시다가 이제 최근 2020년대 들어와서 이제 드디어 거의 뭐 벌써 한 100% 가까운 수익 구간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예. 금요일에 조금 파셨다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지금 파시고 남은 비중이 한 30% 정도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사실상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더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익을 예. 일정 부분 챙기셨다라고 하면 기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요? 네, 사실상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저는 충분히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네. 너무 좋고요. 일본도 지금 좋고, 뭐 한국은 지금 상대적으로 못 가고 있지만 결국은 따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증시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형주가 가야 되고요.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에 속하는 이 기아 같은 경우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피의 상승을 좀 이끌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충분히 수급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대응 전략을 조금 더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네. 항상 이제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신고가가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차익 실현 물량 말고 즉 위에 올랐을 때 물려있는 투매 물량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올라갈 때는 별로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가 있지만 가격적으로 봤었을 때 단위가 바뀔 때가 항상 저항과 지지가 좀 많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올라갈 때 작년 12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이 가격대가 이제 돌파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10만 원대만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지속적으로 좀 보유해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벤트적인 거로 봤을 때는 금리 정책이 변화할 때, 즉 시장이 좀 크게 요동칠 수 있을 때 그때 시점, 그러니까 이벤트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또 조금씩 챙겨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이 구간대에서 한 번에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한 번 더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10만 원, 11만 원대 요 사이 때 가격에서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보유해서 더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사실상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좀 잘 잡히고 있는 부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기차로 빨리 전환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과 금리가 굉장히 낮을 때 저금리일 때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아진 거라서 일단은 실적은 점점 고금리 때문에 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10만 원, 11만 원대 깨지 않으면 나머지는 보유한다. 그리고 금리 정책 바뀌기 전까지는 보유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시청자님. 가지만 네. 다른 거 물어보면 안 되죠? 한 종목만 가능한데 혹시 아, 기아 예. 내에서예요? 예? 기아 내에서의 질문이세요? 아니. 기아 아니고 다른. 그러면 다음번에 저희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보셔서 너무너무 부럽고 또 응원 더 드리고 싶어요. 소고기 사드셔도 아이고. 되겠어요. 아니요, 이거 저기 해가, 아니, 그러면은 이게 조정받을 때,
금요일날 파란 거 만약에 혹시 또 조정받으면 더 사도 되는지. 아, 더 사도 되는지, 불을 타도 괜찮을지. 사실 저는 뭐 굳이 이 평균 단가를 더 높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드라마틱하게 막 높여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에 물 타셔봤자 사실상, 그러니까 불을 더 타셔봤자 평균 단가만 좀 올라가는 효과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라리 중소형주를 지금 밑에서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 첨단산업 쪽을 현금 비중이 있다고 하시면 기아에서 조금 챙긴 걸로 반도체 쪽을 조금 더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다른 종목은 잘 모르고 제가 삼성전자에 지금 한 몇천 원씩 물렸어요. 근데 그러셨구나. 그거를 많으면은 그거 기아 파는 거를 삼성전자에다가 더 추가하면 어떨지. 삼성전자 쪽의 비전은 다음번에 저희가 조금 더 챙겨드릴게요. 일단 기아에 있어서는 워낙 수익 확보권이기시기 때문에 더 크게 열어갈 수 있는 라인대로 단기 지지 라인으로 10에서 11만 원 사이 이 부분 집중 있게 바라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너무너무 네. 축하드려요,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오래됐는데 뭐.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와, 정말 10년 만에 누른 매도 버튼이라니 너무 대단했다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휴 잘 쉬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볼까요? HPSP요. HPSP 핫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은데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64,000원이요. 64,000원이면은 최근에 한 2월 중순쯤에 올라갈 때 그때 네, 진입되신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시구나. 비중은 그래도 7%대로 많은 비중은 아니시네요? 네.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한미반도체와 함께 또 친한 종목으로서 움직임과 같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예.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가 고민되실 것 같아요. 바로 또 네, 반도체 맞습니다. 전문이신 나연우 의원님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HPSP가 지금 최근 조정이 나와서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네. HPSP 기업 내용 말씀드리면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로 이 반도체 장비 이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업 네네. 굉장히 내용이 탄탄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한미반도체하고 한미반도체 대표가 지분을 보유한 이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네네.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많이 하락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지켜보셔야 될 거는 지금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중을 7%가량으로 그렇게 많이 실은 게 아니시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6만 원대에서 여기 보시면 6만 원 전후에서 매물벽 저항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표가를 제시 드리면 비중이 많다고 하신다면 제가 6만 원 전후에서 매수가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7% 정도라 하신다면 이 전 고점, 그러니까 63,900원인데요. 한 63,000원까지는 더 갖고 가보셔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면 지금 반도체 섹터는 제가 버릴 섹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글로벌적인 흐름도 그렇고 우리 지금 반도체 시장을 보신다 하더라도 최근 반도체 시장 우리 종목들 HPSP뿐만 아니라 모든 웬만한 반도체 섹터들이 지금 상승 다음 눌림, 이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정의 성격을 고려해 보신다면 이격 조정 성격이라면 앞으로 이런 낮은 가격, 과매도권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63,000원까지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한 63,000원 전후까지 갖고 가보시는 전략 저는 제시를 드릴게요. 네, 선생님, 근데 제가 비중이 좀 약하니까 지금 계속 이게 음봉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비중을 조금 한 똑같이 7% 정도 비중을 실으면 어떨까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도 무리 없고, 네네. 여기서는 이 구간에서는 저는 만약에 매매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음봉을 하나 더 주면 이렇게 매수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만약에 지금 과매도권이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네, 20% 맞습니다.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 매수도 저는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예. 선생님 말씀은 음봉이 하나 더 나와서 매수하면 외래 더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예,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그려드릴게요. 지금 구간도 네. 지금 상승분의 거의 절반 넘게 되돌림을 주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매매하시는 게 이 타점 잡는 게 좀 어렵다 하신다면 저는 네. 지금 구간, 지금 현재 가격 그 전후에서도 매수는 무리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성공투자 시청자- 기원 드릴게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꼭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P, SP까지 확인해 봤고요. 문자함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문자 주셨는데요. 또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 눈에 띄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아하, 35만 1,000원이시니까 최근에 좀 고점에서 진입이 된지 아닐까 싶긴 한데 비중이 또 50%셔서요. 오, 김현재 의원님, 이런 좋은 종목인데 매수가가 고민이 되는 종목이네요. 일단은 뭐 비중을 좀 생각을 하셨을 네. 때는 올라올 때 조금 더 정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시점을 제가 정확하게 좀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최근에 그러네요. 사셨는지 예. 아니면 이제 상장했을 때 처음에 사셨는지 확인이 좀 안 돼서 관점만 일단 정리를 드리면요. 최근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리튬 가격 반등과 함께 2차전지 종목들이 좀 일부는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수급이 지금 아직까지 2차전지 쪽으로 잡힐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들이 반등한다는 이슈 때문에 일단은 기존에 물려있던 물량을 좀 소화하는 1차 반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차 반등 뒤에 이제 조정받고 나서 그 다음 반등이 나올 때가 제대로 된 상승의 2차전지도 나올 거라서 일단 2차전지가 지금 올라왔을 때는 좀 챙기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수 스페셜 케미컬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상장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었다가 꾸준히 우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큰 매물대 위로 이제 진입을 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32만 5천 원대부터 보면 종목이 이제 상장한 이후로는 급격하게 상승하다가 횡보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묶여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거래량만 한번 비교를 해보셔더라도 항상 상장 초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잡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직도 낮은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음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수 스페셜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왔을 때는 오히려 물려 계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올라올 때마다 정리 관점, 만약에 신규로 최근에 들어가셨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줄여내시고요. 차라리 다시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가 적어도 전 고점대였었던 자리, 즉 매물권에서 계속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바로 28만 1,000원대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도 지금 보시면 돌파가 안 되기 때문에 갭상승을 통해서 장대 양봉으로 솟았다라는 점 자체가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이 잡혀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은 최대한 매수가 근처에서는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고요. 그리고 만약 이 종목을 계속 욕심이 난다라고 하셨을 때는 28만 원과 가까운 자리에서 최대한 잡으시는 게 가장 매수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쵸? 이게 인적 분할로 상장했을 때 시점인지 아니면 최근 움직임이 나왔을 때 진입하신 건지 분간이 안 가는 시점이지만 비중적인 부분이 있었을 때 현재 취할 수 있는 액션 언급 주셨으니까요. 잘 확인해 보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루닛인데요. 자, 매수가를 보아하니 64,20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번 고점을 만들고 나서요. 다시 한번 내려온 구간에서의 잔잔한 파동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매수가는 64,200원입니다. 예, 저는 루닛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긍정적.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루닛은 우리 시청자님들 아시듯이 의료 AI에서 우리나라 대장주죠. 루닛, 뷰노 이렇게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루닛은 어차피 의료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발전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산업들, 로봇이라든지 의료 AI 이런 쪽도 쭉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고 조정이 나와서 겁이 나실 약간 시청자분님들 많으실 거예요. 다만 이 루닛의 차트를 통해서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항상 저는 상승 다음 눌림을 이용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언제 사신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자리,
최근 이 상승 나왔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간 차트에서도 지금 단기 과매도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상승 다음 눌림 구간을 불러오고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도 한 15%가량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낮은 가격일 때를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주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봉에서도 지금 이격 조정을 잘 거쳐주고 있죠. 이 주봉에서도 다음 주에선 양선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선 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월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선을 3개나 줬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캔들이 십자, 도지 캔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월봉에서도 과매도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달부터는 이런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월봉상에서도 양봉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의료 AI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가 64,000원 정도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가격 전략 제시드리면 1차적으로는 한 72,000~73,000원까지 73,000원까지 보셨으면 하고요. 더 중장기 포트로 길게 갖고 가고 싶다 이러신다면 저는 2차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까지 긍정적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7만 원 그리고 8만 원대까지 우리 시청자님의 끌고 가는 그 기간에 따라서 목표가 제시 주셨으니까요. 긍정적인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바로 좀 열어볼까요? 로봇자에게는 로봇 종목을 여쭤보는 게 또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요. 두 로봇 가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요즘 조용해요, 위원님. 우리 시청자님의 평단은 10만 원 선이네요. 10만 2천 원이고 비중 10%인데 사실 10만 원이 깨지고 나서 6만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었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모든 종목이 다 함께 가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로봇주들이 쉴 때 혼자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는 좀 쉬고 다른 로봇주들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미 먼저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쉬는 구간에 있고 못 올라간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은 뭐 급격한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파동 이동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한번 추세를 타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상으로 1, 2, 3, 4, 5번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긴 조정 파동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이렇게 신규 상장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퀄리타스 반도체도 지금 1, 2, 3, 4, 5번째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깊은 조정을 받고 있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파동상으로 이제 5번째 파동까지 상승 파동을 다 완성한 애들은 조정을 좀 급격하게 받고 있는데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상승 파동을 잘 만들어 놓고 최대치를 올려놨다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일단 뭐 내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저는 52,900원대를 크게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즉 현재 가격대에서 내려와 봤자 어차피 이제 크게 빠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7만 원대 즉 8만 원대를 사실상 좀 이탈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약간 이탈이 나온 만큼 다음 주에 거래장이 열렸을 때 빠르게 7만 원대 즉 8만 원 가까이를 올려놓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정고점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흐름은 나오겠지만 다른 로봇주들로 사실상 베팅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갔던 종목들은 쉴 거고요. 안 올라갈 로봇주들이 지금 올라갈 자리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굳이 손실 보면서 파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크게 재미있을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었다가 지금 좀 조정기를 가지고 있는 구간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같이 가는 추이는 아니지만 또 언제 저력을 발휘할지 모릅니다. 이 부분 지켜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넘어갑니다. 핫한 종목이죠. SP소프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또 MS와 친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목요일경에 움직임이 크게 나왔는데 그 움직임이 상한가로 나왔습니다. 14,000원에 진입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현재 수익 중이실 것 같은데 비중이 오늘 50%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위원님 SP소프트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섹터로 봤을 땐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예. 다만 이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말씀드릴 때는 비중이 지금 너무 많으세요. 50%면은 굉장히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먼저 SP소프트 기업 내용 설명드릴게요. SP소프트는 그 AI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딥러닝 기술, 그다음에 코인 같은 거 자동 매매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하는 개발 기업인데요.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이런 관련 있는 기업으로 되면서 그 오픈 AI 소라 관련주로도 부각이 되면서 이런 시장 좋은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이죠. 다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지금 매수가가 14,000원이면 오늘 지금 상한가 쳤을 때 가격 근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제가 리스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50% 비중을 저는 이 상한가를 쳐줬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거라고는 봐요. 시세가 나와줄 때 수익권이시니까 여기서 비중을 최소 30%에서 40%는 전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는 먼저 줄이신 다음에 잔량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 내용을 보시고 더 길게 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차 매도가를 한번 말씀드리면 17,000원까지 우선 먼저 1차 목표가 갖고 가시되 비중은 내일 갭 이렇게 출발할 때 상승이 나와줄 때 매도하시는 전략. 그래서 비중을 한 20%, 10에서 20% 사이로 유지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이런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늘 이 상한가를 뽑아주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만들어줬기 때문에 다음 신규 매수는 눌림을 주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눌림을 줄 때 한번 다시 노려보시는 전략을 저는 추천드리고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더 갖고 가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매수가는 좀 저렴할수록 좋을 테니 예. 지금은 오를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익절하시고 또 조정을 받았을 때 재진입 관점으로 수익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SB소프트 관점 내려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꼭 챙기시는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두 위원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되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우리 두 위원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탑픽주일지 지금부터 들어봅니다. 자, 먼저 김민재 위원님, 아까 전에 첨단 산업 관련해서 뭐 로봇이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로봇 쪽으로 좀 더 볼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방송 나와서 지금 거의 다 방송 추천주 반도체가 주로 이루고 있을 예. 거라서 반도체 종목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로봇주는 저는 계속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명 로보스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보시면 에브리봇이라든지 해성TPC 워낙 잘 갔었죠.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쉬겠다라고 하한가 가면서 어느 정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보고 나서 바로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 게 바로 로보스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로보스타는 굉장히 좀 우량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LG에서 원래 분사가 됐다가 지금 LG에서 다시 이제 지분을 다시 사면서 지금 경영권을 LG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LG가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접으면서 가전업체와 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쪽이 로봇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물론 충분히 괜찮지만 안 올라갈 로봇들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삼성이 굉장히 괜찮았다면 올해는 LG 쪽 로봇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LG가 여기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콕 집어서 로봇 쪽에 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지분 투자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LG 쪽에서 로봇에 더 투자를 한다라는 인식 때문에 로봇의 지분을 갖고 있는 LG가 지분을 갖고 있는 로보스타가 가장 일단은 1대 주주로 있는 만큼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목표가는 36,500원 그리고 손절가 26,000원 정도 잡아드리는데 또 최근에 주말에도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바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시총 2위, 즉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LG와 함께 로봇 비서를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차트를 지금 한번 보시면 2월 27일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한가에 맞먹는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게 됐을 때 제가 목표가로 잡아드렸던 구간 자체가 작년 9월과 올해 1월, 2월 연속적인 지금 고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대는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구간대가 뚫리게 됐을 때에는 이제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까지 트라이가 가능한 만큼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 잡힌다라는 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료는 이미 나왔고 거래량까지 터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베팅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급등 뒤에 잘 눌림 받고 있으니 한번 베팅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거래량이 포착이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그 전고 라인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LG와
연관이 있는 로봇주 하면 또 로보스타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36,500원까지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봇주 하나 들여다봤고요. 이어서 나현우 위원님과도 함께 보겠습니다. 위원님, 반도체 쪽 탑픽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이징랜드입니다. 에이징랜드. 예, 역시 주도 섹터, 거기 중에서도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저는 에이징랜드는 이 머니투데이에서 정말 많은 수익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에서 메인 섹터, 주도주를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에이징랜드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예요. 가온칩스와 동일한 이런 디자인 하우스로 보시면 되는데 ARM, TSMC와 공식 파트너사로 지정된 그런 회사입니다. 가온칩스가 삼성전자와 ARM과 관련 있는 기업이라면 TSMC, 에이징랜드는 TSMC와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TSMC의 글로벌 8개 밸류체인 얼라이언스 중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입니다. 지금 파운드리 시장을 보시게 되면 세계 1위, 글로벌 파운드리 1위는 TSMC입니다. 점유율이 58%, 삼성전자가 2위인데 12%, 압도적인 격차로 이렇게 벌려가고 있는데요. 역시 여기서 TSMC가 글로벌 파운드리 1위를 지켜내가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혜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더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로모픽 칩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국책과제, 뉴로모픽 칩 국책과제에 참여한 이력도 있고 최근에 디퍼아이라는 기업이 뉴로모픽 칩을 개발하면서 에이징랜드와 함께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를 통해서 이런 모멘텀으로 큰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보셨을 때 TSMC의 독보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왜 지금 구간이 저점 타점 기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주도 섹터, 주도주, 상승 다음 눌림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이 에이징랜드도 지금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인데요. 상승 다음 눌림, 단기 구간 15%가량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일간 차트에서도 이런 낙폭 메리트 보유, 과열권을 시켜주는 이런 조정 잘 거치고 있습니다. 하방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캔들들을 만들어주고 있죠. 자, 주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간 차트에서도 음봉을 주면서 이격 조정을 잘 마무리해주면서 이 윗꼬리를 커버해줄 수 있는 양선 상승 구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월간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윗꼬리를 커버하는 상승의 룸을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일간 차트에서도 이런 낮은 가격, 저점 눌림을 줄 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다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75,000원 제시드리고 손절가는 5만원 이렇게 넉넉히 제시드리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길게 봐도 좋게 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목표가를 제시드린 거고요. 가온칩스 시총이 1조 3천억인데 지금 에이징랜드가 7천억입니다. 이런 시가총액 논리대로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반도체에서 주도 섹터, 주도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네요. 에이징랜드입니다. 75,000원은 단기적인 목표가고요. 중장기적으로 더 상방 열어놓고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으로서 저희 받아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봤고요. 잠시 후에는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지기 때문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님. 네. 10시에 시작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 나오기 전까지는 우린 적극적으로 좀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첨단 산업 쪽에 지금 투자했을 때 지금 현재 계좌를 100% 정도 수익 찍을 종목들이 전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로봇을 계속 밀고 있지만 반도체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만 지금 종목을 받고 계실 거라서 로봇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반도체 로봇 그리고 지금 비전 프로 수혜 종목들 AI 종목들을 잡게 되시면 수익률이 뭐 10% 20% 먹는 게임이 아니라 뭐 100%씩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꼭 큰 수익 볼 수 있을 때는 수익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뒤이어서는 우리 나현우 위원님과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위원님? 예, 꽃피는 3월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2월 달에는 반도체 섹터 선점, 그리고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같은 이런 멋진 수익을 보여드리는 종목들 우리 시청자님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3월은 우리 계좌를 꽃피울 이런 제2의 가온칩스,
이런 종목들과 함께 성공 투자 전략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하시면요. 우리 위원님들의 사진 보이고요. 그리고 방송 중 버튼 깜빡이면 되니까 이 버튼 참고하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3.1절 연휴에 여러분 주식명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장부터 3월의 시작이죠. 꼭 큰 수익 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